자, 그럼 이제 우리 관사의 위치와 반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실 텐데요. 아니, 관사의 위치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 명사 앞에 위치한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관사는 명사가 꼭 있어야 하고요. 명사 앞에 위치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관사랑 명사만 있으면 간단하게 그 앞에 놓아주면 되지만 만약에 그 외의 다른 것들이 같이 나도 명사 옆에 붙을래 라고 막 같이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헷갈리는 거죠. 형용사를 먼저 넣으실지 관사를 먼저 넣으실지 누가 먼저 오는지에 관련을 해서 약간 헷갈리시는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주 기본적인 룰을 말씀을 드리면 형용사 하나랑 명사 하나랑 이렇게 있을 때는요. 형용사 앞에 관사가 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관사,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오는 거예요. A pretty girl. The pretty girl. 아시겠죠? 그래서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법칙,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관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미 관사가 주어져 있고 얘는 지금 부정관사죠. 부정관사 있고 형용사 그 뒤에 오고 명사가 그 뒤에 오는 것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인 것은 맞고요. 이러한 아이들 앞에 have, many, quite, rather, such, what 같은 단어들이 같이 위치를 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뜻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은 여기 형용사 부분에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have 형용사 명사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have 형용사 명사 이렇게 가셨어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얘네는 요렇게 밖으로 형용사에 끼지 못하고 여기 밖으로 빠지는 아이들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은 30분 걸렸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우선은 우리가 30분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1시간이 an hour이잖아요. 그래서 an hour 앞에다가 have를 붙여서 1시간의 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t lasted for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었다. half an hour.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들 사실은 have, many, quite, rather, such, what 다음에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외우시려고 하시면 분명히 외우시지 못하실 거예요. 분명히 당장 내일이 되면 뭐였지? 뭐 어떤 단어였지?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드린 저기 예문들 있잖아요. 이런 example들, example sentence를 계속 따라 하시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half an hour, half an hour, half an hour. 30분 얘기할 때 half 오고 그 다음에 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half an hour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It lasted for half an hour.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이야기였다. 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It's a story. 그것은 이야기이다. It's a story. 그쵸? 어떤 이야기? It's a strange story. 그것은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야. It's a strange story. 이상한 이야기야. 근데 매우 이상해라고 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부사가 이 관사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it's quite a strange story. 얘도 그냥 입으로 붙여주세요. It's quite a strange story. It's quite a strange story. 아니, 그거 외워봤자 내가 나중에 그 표현 안 쓰면은 무슨 소용인가 하시겠지만 quite a strange story라고 이미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내 무의식적으로 quite 다음에 관사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왔구나 라는 것이 나한테 나도 모르게 깔려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quite이라는 아이를 또 쓰게 되실 때는 quite 형용사 명사가 나도 모르게 쭈루룩 나오실 겁니다. Trust m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센텐스로 외우시는 게 훨씬 빨라요. It's quite a strange story. 그것은 오히려 추운 날씨였다. 그러면 it was a day. 그것은 날씨예요. It was a cold day. 어떤 날씨예요?
날씨예요가 아니고 이것은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추운 날이에요. 자, 그런데 it was rather cold day 하면 오히려 네가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야, 덥지 않았어. 오히려 추웠어.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이 rather 이라는 표현이 오히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rather cold day. 마찬가지로 rather 먼저 오고 a cold day 이렇게 들어왔죠. 또 입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았을 거다. 우리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We had such a good time at the party. At the party는 파티에서 We had such a good time. Such a good time. Such a good time. 정말 많이 쓰는 표현. 그냥 입에 외우세요. Such a good time. Such a good time. We had such a good time.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죠? 기억을 하시지만 나도 모르게 such a good time을 썼었는데 왜 썼었는가? 아, 이러한 규칙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는 정말로 행운이구나. What a lucky man he is. 자, 이거는 사실은 감탄문이거든요. 그래서 what 관사 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맨 뒤에 따로 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쁜 소녀이구나. 그럼 what a pretty girl she is.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뭐 감탄사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뭐 IELTS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을 거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What a lucky man he i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as, how, so, to 같은 애들이랑 형용사, 관사, 명사가 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as, how, so, to는요. 형용사를 너무 좋아하는 애예요. 형용사 때문에 여기를 위치하는 아이입니다. 형용사 때문에 존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보다는 형용사를 자석처럼 더 많이 끌어들여야만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as, how, so, to가 오게 되면 그런 경우는 아까는 관사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용사를 훅 앞으로 당겨서 앞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s, how, so, to 형용사, 그 다음에 관사, 그 다음에 명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구문일 겁니다. 그는 이제껏 중에 가장 위대한 음악가였다. 자, 어떻게 표현하시냐? He is. 자, 이건 사실 as라는 원급 비교 구문인데요. 이 원급 비교라는 거는 저랑 나중에 형용사 구문 하실 때 다시 보실 거예요. 어쨌든 as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Great. 먼저 as가 great을 잡아당겨. as great 한 다음에 a musician 이렇게 가는 거죠. He is as great a musician as ever lived.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얘가 가장 위대해.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이건 나중에 우리 원급 비교를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as가 나오면서 형용사가 나올 때는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 집은 정말로 크구나. How big? 원래는 선생님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감탄사 what 구문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은 how는 형용사만 있을 때 쓰이고 what은 명사가 올 때 쓰인다라고 예전에 문법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이렇게 girl 얘라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what이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예쁘다까지만 하고 싶어. 예쁜 소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예쁘다 이렇게 형용사로만 가시고 싶으면 How pretty she is. How pretty she is.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how를 적고 굳이 나는 그 명사를 같이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요? how는 형용사를 앞으로 끄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how big a house it is. 이렇게 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똑같은 감탄에 what을 넣어서 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What a big house it is. 이렇게 되시는 거고. 아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how 같은 경우를 쓰실 거면 굳이 이 명사를 안 쓰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명사를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우리 what 구문 쓰시면 되니까 what a big house, what a big house it is. 이게 훨씬 쉽잖아요. How big a hous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굳이 how로 쓰실 거면 how big it is. How big it is. 그냥 이렇게만 가셔도 괜찮다. 굳이 명사를 원하셨다면 형용사 뒤에 붙는다. 기억하시고요.
나는 이토록 똑똑한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I've never seen so clever a boy. 좀 이상해. 우리가 똑똑한 아이란 표현하실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clever boy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시잖아요. smart boy 이렇게 그쵸? 그래서 관사 오고 형용사 오고 그다음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so라는 아이랑 같이 쓰고 싶었던 거 정말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 그래서 so를 넣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so가 형용사를 확 끌어당겨요. 그래서 so clever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 a boy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so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큰 방이야. This is too large a room for us. 굉장히 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만약에 제가 이 한글을 드리고 영작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다면 100% 뭐라고 하셨을 거냐면 This room 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주어를. 이 방은 This room is too large. This room is too large. 그냥 이렇게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가셔도 no problem. 얘랑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this room을 안 잡았고 그냥 이것은 너무 큰 방이야 라고 큰 방이야 라고 제가 그 크다라는 거랑 방을 붙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This room is 이렇게 가지 않고 그거를 원했다면은 this is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this is to 빼고 this is a large room 이렇게 가시면 돼요. This is a large room. 원래 그거잖아요. 그쵸? A large room. 그런데 to가 왔기 때문에 large를 앞으로 훅 당겨서 This is too large a room for us. 이렇게 가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는 사실 요거를 그렇게 막 recommend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 표현.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This room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This room is too large for us. No problem.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굳이 쓰시고 싶다면 to는 형용사를 앞으로 확 잡아당긴다. 자, 그 다음에 all, both, double, twice, half the. 지금까지는 부정관사가 쓰이는 걸 보셨다면 지금은 정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순서는 맞죠. 정관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거 맞는데 만약에 all, both, double, twice, half 같은 애들이랑 같이 쓰고 싶으면은 얘네는 우리 정관사 앞에 붙는다. 여기 형용사에 붙지 않고 정관사 앞에 붙는다. 이것도 문장을 그냥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우리는 집에 가는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We talked. 그 다음 뭐래요? All the way home. 이렇게 돼 있죠. 원래 the way 부사, the way 부사. 그래서 the way home 또는 the way to 명사, the way to school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가는 길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the way라는 이 정관사 더에다가 명사 나왔죠. 형용사는 지금 없고요. 그때 내가 all을 넣고 싶어 그러면 the all way가 아니라 all the way. all the way. 항상 관사 앞에 all the way. 이렇게 해서 all the way, all the way, all the way. 입으로 붙여주시는 게 낫겠다. 남자 아이 둘 다 똑똑해. 자, 그럼 어떻게 가시냐? Both the boys are smart. 자, 둘 다. 남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 얘기하는지 지칭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the boys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the boys긴 the boys인데 쟤네 내가 딱 가르치는 그 두 명 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The both the boys가 아니라 both the boys. both the boys. both the boys. 입에 붙이세요. all the way. both the boys. 아시겠죠? 나는 가격의 2배를 지불해야 됐다. 자, 이것도 딱 지금 보시면 double twice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시냐? I had to pay. 지불해야 했어요. double the price. 이것도 진짜 많이 쓰시는 표현. double the price. double the price. double the price. 더블이 2배라는 뜻이잖아요. double the price. 그래서 the price, 그 가격의 2배. double the price. 더블이 the price 앞에 붙었습니다. 더랑 이제 price를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비행기는 음속을 2배로 낼 수 있다. This plane can fly.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속도를 나타낼 때는 at이란 전치사를 씁니다. 선생님들 전치사는요. 제가 나중에 전치사 구문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문장 보실 때마다 외우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속도를 나타낼 땐 at. This plane can fly at. 그 다음에
The speed of sound 하면은 음속이잖아요. The speed of sound. 그래서 the speed 나왔는데 그거의 2배 하고 싶어? 그럼 그 앞에다가 twice the speed, twice the speed, double the price, twice the speed.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학생들 중 반은 출석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 중 반은 출석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시면 됩니까? Have the students were present. 자, 우리가 비동사에다가 present를 쓰게 되면은 출석했다라는 표현을 살리실 수가 있고요. 그 학생들,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6학년 3반 학생들, 오케이? 자, 그 학생들이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the students가 붙었고요. 근데 그 애들 반이야. 그래서 그때는 have. 지금 double, twice, have 이런 애들이 지금 앞에 붙었습니다. Have the students, have the students, have the students. 오케이? 그렇게까지 보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which는 지금 다시 한번 이러한 아이들은 관사 뒤에 붙고 조로한 아이들은 관사 앞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왔다 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은 따로따로 외우시려면은 정말 헷갈리고 외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에서 드렸던 그런 표현들로 외우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반복되는 걸 보시자. 별개의 인물과 사물을 나타낼 때는 각각의 명사 앞에 모든 관사를 붙인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리차드는 소설가이자 배우이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에 리차드를 설명하기 위한 명사가 2개가 왔어요. 하나는 소설가이고 하나는 배우래요. 그러면 소설가도 명사고 배우도 명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설가랑 배우랑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수 형태로 적혔다면은 a novelist, an actor 2개 다 따로따로 관사를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 왜냐면 얘네는 사실 각각이 다 셀 수 있기는 하지만 이 2가지가 한 명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명이 직업이 2개인 거잖아요. 그쵸? 이 소설가이자 배우이다라는 거는 이 사람 둘 다 리차드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그럴 경우는 우리가 관사를 한 번만 붙입니다.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Richard is 한 번만 붙이고요. novelist and actor. actor 앞에 따로 안 붙였죠. 아시겠죠? 그래서 novelist and actor이 리차드를 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사를 한 번만 붙였어요. 자, 그럼 이런 거는요. 까만 자동차와 파란 자동차가 내 차를 지나갔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자동차랑 여기 자동차가 따로따로 2대가 지금 제 차를 지나간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한 대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줄무늬 무늬로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게 아니라 까만색 자동차랑 파란색 자동차랑 따로따로죠? 별개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따로따로 붙여주셔야 된다. A black and a blue. 한 다음에 car have run past my car. 이렇게 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어를 붙여주셨으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됩니다. 아니 그럼 좀 이상해. 지금 2대라는 거예요? 1대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car에다가는 제가 s를 안 붙였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얘 뭡니까? 동사는 has라고 안 하고 have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복수 형태를 잡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제가 까만색 자동차가 휑 한 대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파란색 자동차가 휜 한 대 지나갔어요. 요거 한 대, 요거 한 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한 대씩인 거를 강조해주고 a black and a blue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s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어랑 s가 같이 올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컬이 맞고요. 그렇지만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가 모이면 2대가 되잖아요. 결국엔 여기는 s를 붙일 수 없었지만 어쨌든 2대잖아요. 토럴은 그래서 have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a black and a blue car have run past my car 이렇게 가셨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까지는 관사를 어떻게 쓰시느냐라고 나왔다면 이제는 언제 생략을 하셔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게요. 자, 본래의 목적에 상응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 장소,
가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의 목적이 사실은 좀 있잖아요. 그쵸? 건물도 원래 목적대로 지어진 거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이런 식으로 장소도 마찬가지고 가구도 침대는 잠을 자는 곳, 책상은 공부를 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에 맞아. 본래 목적대로 잘하고 있어. 하면은 관사를 빼는 거고요. 본래 목적과는 좀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의미를 하며 얘기를 하고 있다 하실 때는 관사를 넣으셔야 돼요. 예를 보실게요. 나는 8시에 학교에 간다. 자, 그러면 제가 나 8시에 학교에 가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8시에 등교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의 원래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목적에 맞으면 관사, 너 저리 가! 원래 목적에 맞으니까 관사 필요 없어. 오케이. 그래서 I go to 원래 school이라는 I는 보통 명사기 때문에 셀 수 있어서 앞에 어나 뒤에 s가 꼭 붙어야 되는 I지만 특이한 경우인 거죠. 자기 목적에 부응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빼버렸습니다. I go to school at 8 o'clock. 오케이? 근데 나는 학교 근처에 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학교라는 거를 말할 때는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집의 주소,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쵸? 아, 그럼 본래 목적이 아니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얘를 써왔구나. 그때는 관사 다시 붙여 하셔야 돼요. 그래서 I live near the school. 오케이, the school. 그래서 더랑 같이 오셨어야 하겠다. 왜 덥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내가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무슨 학교인지 서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다. 자,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왜 가요?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럴 때는 관사 저리 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hey go to 아무것도 없이 church 그냥 가시면 되죠. On Sundays. 자, 우리 요일에다가 s 붙이면 매주 그 요일이란 뜻. They go to church on Sundays.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교회 사진을 찍었다. 저는 되게 사진에 흥미가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뻐. 사진 찍고 싶어요. 이제 교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말하면서 예배를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저의 사진 취미를 위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사 넣어주셔라. He took a picture of the church.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사 붙었죠. The church. 왜 the church에 다시 한번 제가 무슨 교회 얘기하는지 저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너는 지금 자러 가는 게 좋겠다. 자, 자러 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You'd better. You'd better 하면 하는 게 낫겠다. Go to bed now.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하면은 자러 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o to bed. 이제 bed라는 우리 가구명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죠. 원래는 붙어야 돼요. bed는 원래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렇지만 안 붙었습니다. 왜 bed는 원래 자는 곳인데 그거 하러 가라는 거니까. 그렇죠? 침대 위에 앉지 마.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저희 방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친구가 좀 mud 진흙탕에서 막 놀다가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침대 위에 퍼덕 앉는 거예요. 그럼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하는 거죠. 야! 침대 위에 앉지 마. 오케이? 그럼 그럴 때는 이 침대라는 말을 제가 언급을 한 것이 원래 침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였었으니까 그때는 더를 붙인다. Do not sit on the bed. 아시겠죠? 그래서 do not sit on the bed. 자, 그 다음에 언제 또 우리가 관사를 생략을 하시냐면은 교통수단 말씀하신 선생님들 많이 아시죠? 예를 들면은 나 오늘 버스 타고 왔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I came here by bus. 그래서 보통 우리 by라는 전치사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통수단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버스나 택시나 에어플레인이나 이런 애들 다 원래 셀 수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나 아니면 s 붙여야 돼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교통수단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by랑 같이 붙이면서 올 때는 안 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차 타고 여기에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We came here by car, by a car 또는 by cars 아니고 We came here by car. 차 타고 왔다.
그래서 by car, by plane, by train, by boat, by ship, by sea, by taxi, by bus, by subway. 아무것도 관사 안 붙이고 그냥 by만 붙이면서 뭘 타고 왔는지 그 교통수단을 잡아줄 수 있죠. 얘는 조금 쉬워요. by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 근데 이러한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on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by에다가 그 교통수단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왜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억하세요. 자, 걸어서 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by가 안 붙고요. on foot 이라고 얘기를 하죠. on foot. They wanted to go back home on foot. 그들은 걸어서 집에 돌아가길 원했다. 그래서 on foot, on foot, on foot 걸어서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얘도 지금 foot도 원래 셀 수 있는 아이인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네요. 말을 타고 그곳에 가는 게 좋을 거야. 자, 이것도 지금 말을 타고라는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by라고 얘기 안 하고 보통은 on horseback, 말 등이죠. 그래서 말 등을 탄다.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원래는 우리가 보통 말 타고 가자라는 표현을 할 때 on horseba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t's better to go there on horseback. It's better to go there on horseback. horseback, horseback, on horseback. 이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 나머지는 다 by 붙고요. 이렇게 가끔씩 on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해져. 지금 제가 아까 by에다가 교통수단이 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그 교통수단 앞에 아무런 관사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by에다가 교통수단을 쓸 수 있었던 그 아이들, 아까 플레인, 택시, 뭐 버스 이런 애들을 by 대신에 in이나 on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굳이 원하신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by car 할 거를 in 다음에 car 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in을 쓴과 by를 쓸 때 차이점은 뭐냐? by를 쓸 때는 관사를 빼셔야 되고요. in이나 on을 쓰시게 되면 관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in을 쓰시고 언제 on을 쓰시냐? on은요, 올라타는 거에 개념이 약간 좀 큰 덩치 큰 애들. plane, ship, 또 뭐 있습니까? 뭐 train, 기차, 버스도 올라타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승합차 이상의 느낌이 있는 애들은 다 o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택시 아니면 car 이런 식으로 약간 자가용의 개념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올라탄다는 느낌보다는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때만 in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on이고요. 아주 가끔 in을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in이나 on을 써서 내가 교통수단을 굳이 얘기하고 싶다 할 때는 관사, 부정관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갔다. 자, 그럼 원래 우리가 by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He went there 갔습니다. by bike, by bike.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by bike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by 대신 내가 굳이 on을 쓰고 싶어. 아까 제가 자동차를 제외한 건, 자가용을 제외한 거는 다 on이라 그랬죠. 그럴 땐 on 한 다음에 관사 넣고요. 그 다음에 bike. 부정관사 넣으셔야 됩니다. He went there on a bike. He went there by bike. 둘 다 같은 소리. 오케이? 그들은 택시를 타고 공회에 가기를 원했다. 자, 그럼 택시를 타고 라는 표현을 원래는 by taxi 가시면 되잖아요. by taxi.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제 택시는 자가용의 개념이니까 in이 맞겠죠. 그렇게 가실 때 어떻게 가셔야 돼요? They wanted to go to the airport in a taxi 해서 이렇게 관사 넣고 in 넣고 가시면 in이나 on도 사용 가능하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언제 우리가 관사를 쓸 수 없느냐? 식사 말씀하실 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뭐 이런 식으로 식사 말씀하실 때, 운동, 우리 왜 운동 많잖아요. 축구, soccer, baseball, basketball 이런 애들, 병, 아파요, 뭔가 아픈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학과명, mathematics, music, history, psychology 이러한 학과명들, 계절, summer, winter, spring, fall 이런 애들은 관사랑 같이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제일 베이스한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들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우선은 식사, 운동, 병, 학과, 계절의 이름 앞에서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아침 준비됐어.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요? Hey, breakfast is ready.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breakfast라는 애 앞에다가 breakfast is ready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breakfast is ready 관사 안 붙인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형용사랑 함께 올 때 이 breakfast가 어떠한 breakfast인지를 제가 형용사를 같이 쓰고 싶어. 그럴 때는 관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나는 아침을 간단히 먹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아침을 푸짐하게 먹었다. 또는 나는 아침을 좀 간단하게 그냥 시리얼 하나 먹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먹었다라고 뭔가 이 아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light라는 형용사를 같이 쓰면은 굉장히 제가 간단히 먹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light breakfast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아침 식사. 그럼 이 아침 식사라는 I 앞에 light라는 형용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had a light breakfast. 근데 나 아침 식사 먹고 왔어. 그냥 아무런 형용사 없이. 그럼 어떻게 가세요? I had breakfast. 그냥 I had a breakfast 아니고요. I had breakfast. 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붙을 때는 관사를 붙여주신다. 우리는 12시 30분에 점심을 보통 먹어요. We usually have lunch 앞에 아무것도 없죠. We usually have lunch at 12:30. 이렇게 가셨으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명, 야구. Can you play baseball? 이 baseball 앞에 지금 the baseball, a baseball 아무것도 안 붙었네요. Can you play baseball? 그냥 갔죠. Can you play baseball? 오케이. 그는 매일 오후에 축구를 한다. He plays soccer every afternoon. 해서 이 soccer이라는 운동명 앞에도 아무것도 붙이지를 않았네요. 다시 한번 운동명 절대 붙이지 말자. 관사 붙이지 말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병에 관련을 해서도 병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붙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녀는 암으로 죽었다. 좀 슬프네요. She died of. die라는 동사에다가 of를 붙이게 되면 그 of 뒤에 나오는 것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잡아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she died of hunger 하면은 제가 배고파 죽은 거예요. She died of cancer 하면은 암으로 죽은 거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 cancer이라는 암이라는 병명 앞에 아무것도 관사 안 붙었죠? a cancer 안 했죠? She died of cancer. 오케이? 그런데 얘도 예외가 있다. 무슨 예외가 있냐면 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ach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두통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headache. 그쵸? 귀가 아파요? earache. 오케이? 치아가 아파요? toothache. 이렇게 ache라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ache라는 아이가 같이 오는 병명에서는 우리가 부정관사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제 두통이 있었다. I had a headache.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오케이? 나는 어제 복통이 있었어. I had a stomachache. 나는 어제 귀가 아팠어. I had an, 그때는 on이겠죠. 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I had an earache.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ache가 붙을 때는 앞에 부정관사를 붙여주시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 외의 아이들은 원래는 붙이지 않아요. 자, 봄은 겨울 후에 온다. 계절이네요. Spring comes after winter. 그래서 그냥 얘는 아주 제네럴한 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1996년도의 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봄이라는 건 겨울이라는 것 이렇게 굉장히 제네럴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의 계절에서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 맞아요. Spring comes after winter. The spring 아닙니다. 그냥 spring이에요. 오케이. 그는 역사를 잘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역사는 학과명이죠. 학과명도 앞에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He is good at a history, the history 다 아니에요. He is good at history. 그냥 학과명 가셨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관사. 굉장히 우리가 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는 하는데 뭐 얼마나 용법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용법이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하실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계속 반복해서 내 거로 완전히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관사, 특히나 아까 우리 위치와 반복에 관련을 해서는 선생님들 문장에 제가 드렸던 그런 표현들로 자꾸 외워주셔야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완벽하게 내 것으로 되셨다 하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